무더운 날씨와 시작된 강렬한 여름 햇볕. 햇볕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 합성을 돕지만 과하게 노출되면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쓰고 입고 바르고 철벽 차단을 위해 애써보지만 과연 그 효과는? 자외선 차단의 놀라운 진실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가 KBS의 B입니다. 네?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여름만 되면 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니는데 올해는 아직 여름이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한낮에는 너무 덥고 또 막 따가워가지고 막 땀띠까지 막 나고 벌써부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도 선글라스는 물론이고 전 요거를 좀 착용하거든요. 어디 땅 보러 오셨어요? 아니 저는 약간 여배우 같고 제 보디가드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느낌도 나네요. 네. 근데 이렇게만 하고 다녀도 약간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볼게요. 네. 자, 어떤 네. 또 장착을 보세요. 예. 이렇게 간혹 자전거를 타시거나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교수님? 교수님 어떨까요? 네. 네, 하셔야 됩니다. 그 자외선 A는 1년 내내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자외선 A는 피부 노화 그리고 그 피부의 주름 그리고 피부암까지 일으키고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홍반과 일광 화상을 일으킵니다. 유명한 사진 중에 이게 왼쪽에만 주름이 굉장히 심한 사진이 있는데요. 네, 트럭 운전사 분의 사진이고 맞아. 유리창을 통과하는 자외선 A 때문에 굉장히 깊은 주름이 생긴 광노화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A는 특히 1년 중에도 5, 6월 이렇게 봄에도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자외선 A를 잘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햇볕을 좀 쬐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햇볕을 쬐면 또 피부가 상하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랑 피부랑 또 같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자외선이 이제 피부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햇빛을 피하시는 건 중요한데 또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비타민 D가 골다공증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실내 생활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시면은 비타민 D가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들에 보면은 이제 햇빛이 풍부한 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15분 정도 햇빛을 쬐게 되면은 한 1000유닛 정도의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통증은 기분이나 정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통증 완화에 도움되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뭐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런 건 이제 해가 갈수록 자외선이 강해지는데 네. 이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건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쓰시는 게 자외선 차단제. 그렇죠. 이건 뭐 요즘 다 있죠. 그러니까 가방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바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외선 차단제를 흐린 날이나 뭐 비 오는 날 실내에서는 안 써도 된다. 서보혜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365일 바르는 사람으로서 실내에서도 발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어떤 교수님 거예요, 정답 교수님? 뭘까요? 네, 100점입니다. 그래요? 실내에도 우리나라는 특히 창문이 크기 때문에 자외선 A가 창문을 통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을 이렇게 커튼을 쳐도 어느 정도는 들어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 SPF 낮은 수치라도 바르시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튼 외에도 이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 네. 자외선이 이렇게 날이 어두우니까 가시광선이 좀 적을 뿐이지 자외선 수치는 거의 80% 쨍쨍한 날에 80%에 이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매일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이 있거든요. 좀 보면서 교수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실험 좀 보여주시겠어요? 교수님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자외선 차단 성능을 밝히는 실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네. 왼쪽에 도포하지 않은 부위에 비해서
SPF 30 PA2 포지티브와 SPF 50 PA3 더 포지티브를 이렇게 바른 후에 24시간 후에 보면 이렇게 도포하지 않은 부위에 비해 홍반이 둘 다 굉장히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포한 부위의 홍반 지수에 비해서 도포한 부위가 훨씬 이제 홍반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보시면 SPF 50과 30이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SPF 30과 50의 자외선 차단율이 그렇게 실제로 막 3배, 5배 이런 것은 아니고 한 95%에서 97%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실험 결과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선크림 보면 이렇게 숫자가 있고 맞아요. 또 이렇게 플러스가 막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는 높을수록 플러스는 많을수록 좋은 거다? 어떤 걸까요? 아, 당연히 O일 것 같은 게 왜 소고기도 1인분보단 2인분이 낫고 또 원뿔보다 투뿔, 쓰뿔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O. 어때요? 교수님 세모요? 왜요? 네,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 성능만 보면 SPF와 PA가 높을수록 좋긴 한데요. 네, 이제 피부가 민감하거나 또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 적절히 맞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크다고 자외선 차단의 시간이 길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자외선 2가 하는 양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SPF 50은 자외선 B를 약 98% 차단한다면 30은 약 97%, 15는 93%라서 50을 발랐다고 내가 하루 종일 자외선 차단이 되겠지 하고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아침에만 바르고 햇빛에 나가 있으면 15를 더 바른 것보다 오히려 덜한 그런 차단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지수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양을 바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PA는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수치라서 저희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그리고 구매를 하실 때 PA 지수가 높은 것이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는 SPF와 PA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외선 이런 수치들은 이렇게 조금 발랐을 때 나온 수치가 아니라 제대로 양을 발랐을 때 구현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발라야 돼요, 교수님?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외선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환자분들이 그런 걸 500 어떻게 원짜리 바르고 동전? 화장을 이렇게 하냐 해주세요. 이렇게 조심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한 2마디 정도 됩니다. 손가락 2마디? 예, 손가락 2마디. 예. 이 정도도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한 번 바르고 손가락 한 마디 한 번 바르고 그다음에 조금 마른 다음에 한 마디 바르면 네. 충분히 바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손가락 어느 정도? 2마디 정도로 얇게 짜야 되는지 네, 제가 또 예. 그것도 이 정도 헷갈려서. 이렇게 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들어서 한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 마디 이렇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 저걸 얼굴에 다 발라요? 그러니까 한 번 네. 바르고 한 마디 조금 있다가 조금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바르시면 더 발라주고. 예, 요즘엔 제형이 좋아져서 그다음에 바르셔도 충분히 앞에 그 다음 화장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크림 종류에 따라서도 이제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지우냐 그리고 또 맞아요. 민감한 분들은 이 지우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선크림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속 내수성 또는 워터프루프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은 그런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거나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피부가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바르고 조금 더 이제 오래 자외선 차단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약간 워셔블 선크림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폼 클렌저로 지워지는 선크림을 바르시되 단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한 2-3시간 간격으로 더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저희 방송에서 선크림 뭐 자외선 차단제를 강조하니까 사러 갔거든요. 근데 웬걸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도 있고 막 스틱으로 바르는 것도 있고 요즘은 화장하듯이 팩트도 있고. 크림 타입도 있고 또 뭐 유기물, 무기물 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그런 것도 건 있던데 몰랐어요. 종류가 너무 다양하던데요, 교수님? 네, 일단 그 선크림의 그 자외선 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유기 자외선 차단제와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나뉩니다. 네. 무기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면 무기질을 할 때 우리 이제 광물들을 보통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자외선이 이렇게 흡수되는 걸 억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반사를 시키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네. 그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피부가 민감하거나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진 환자한테서도 쓸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하얗게 백탁 현상이 있고 또 무기자차이면서
백탁 현상이 없는 자외선 차단제는 사실 성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 자외선 차단제만 바를 경우에는 약간 자외선의 그 긴 UVA 파장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그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필터가. 그래서 흡수된 자외선을 이렇게 단순히 차단하는 게 아니라 흡수시켜서 방출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대부분 백탁 현상이 없으면서 이렇게 발림성이 좋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선 젤이라든지 스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재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좋은 면이 있고 그런데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에 일부 자외선 필터는 광과민성이나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기 자외선 차단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감한 피부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남자들은 뭐 끈적이고 번들거리는 거 싫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눈곱만큼 바르고 하루 종일 그냥 다니는데 오늘 제대로 배웠어요. 지금 이게 제가 2마디 짠 거거든요, 요거. 이 정도의 충분한 양을 네. 계속 수시로 덧발라서 촉촉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기름진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팩트 또는 네. 그 스틱 이런 네. 제형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덧바르실 때는 그런 제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충분히 여러 번 바르는 게 핵심이네요, 그죠? 네.